실제로 흉터가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공이 너무 발달되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모공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이 생기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원입니다. 흉터의 모양이나 깊이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죠. 그리고 특히 더 잘 낫는 흉터도 있고요, 특히 더 잘 낫는 부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더딘 부위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이나 모낭염 혹은 여러 염증들이 얼굴에 지나가고 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붉거나 거뭇한 형태의 자국이 남기도 하고 패이거나 튀어나온 형태의 흉터로 남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좀 더 패인 흉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흉터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이 어떻게 치료에 반영이 되는지, 모양에 따라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과정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대한 분류를 조금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치료의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먼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형 흉터입니다. 좁게 콕콕 찔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뾰족뾰족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보다 좁고 깊게 형성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이스형 흉터가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공이 너무 발달되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모공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스형 흉터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박스형 흉터입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흉터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흉터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날카로운 경계면을 가지고 있는 흉터가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흉터는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그 염증이 조금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에 잘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깊이가 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흉터는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경계면도 어느 정도 같이 정리되는 것이 좀 필요한 형태의 흉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롤링형 흉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롤링형 흉터는 깊은 염증이라기보다는 면적이 넓거나 조금 크게 퍼져 있던 염증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울렁울렁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빛을 확 얼굴에 비췄을 때 되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요.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다각도로 사실 빛을 비추어 보면서 흉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소통이 필요한 형태의 흉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터의 유형도 치료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사실 어떤 부위에 흉터가 많이 있는지도 치료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만족을 얼만큼 할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광대에서부터 볼 쪽, 약간 피부에 살집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흉터의 완성도가 높고 시술이 더 빠르게 경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사실 이마 쪽입니다. 이마 쪽 같은 경우에도 이마 가운데에 비해서 관자놀이 쪽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흉터 치료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턱 근처가 아닌가 생각해요. 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흉터가 약간 튀어나오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피부에 자라는 속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관찰되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시술하는 것과 적절한 방식의 시술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은 모두 흉터 치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흉터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기간이라든지 내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흉터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의 재생력이라든지 내가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래서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 아니면 염증은 생기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흉터의 치료에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만약에 결심하셨다면 시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하시고 피부 습관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피부를 좋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피부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데 항상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흉터 유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흉터가 더 잘 낫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흉터의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락셀이나 서브시전, 그리고 도트필, 새살찜까지 다양한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